자,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죠. 근대태 동기의 사회. 자, 점점점 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내용이. 해봅시다. 곡식을 납부하면 신분 상승이 허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납속책이죠. 납속책. 납속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조선 후기 때 신분 상승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문난적 되게 중요합니다. 사문난적. 봐봐요. 사문이 바로 유학이에요, 유학. 이것, 현재의 글. 알겠죠? 그래서 현재의 글은 유학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어지럽혔던 도적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리학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바라봤던 윤유와 박세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사문난적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단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자, 이 당시 조선 후기 때에 사상기를 주도했던 인물은 송시열이었거든요. 그 송시열이 당시 사문난적으로 규정을 하면 그 자는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과목이 나오는데, 동사 과목은 우리 역사인데, 우리 역사를 강목이라는 건,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강과 세목이라고 해서 큰 주제, 작은 주제, 나누는 방식을 강목체라고 하는데, 그 강목체의 형식을 반영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아방강역고, 우리의 강역. 강역은 우리의 국경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다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방강역권은 정약용이 바로 이제 발해와 당시 백제의 중심지를 고증했던 역사 지리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고금성림 갑니다. 자, 고금성림. 자, 옛 우리의 말들, 어휘죠, 어휘. 그렇죠? 각종 어휘를 집대성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어휘를 집대성했고요. 자, 오주연 문장 전상고는요. 자, 이규경이 오주였어요, 호가. 그 다음에 이제 넘쳐나는 글, 아주 길고 넘쳐나는 글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풀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걸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흩어져 있는 걸 풀었기 때문에 고금의 사물을 고증한 백과사전이나 볼 수 있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걸 다 풀어 쓴 것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식의 편찬, 오주연 문장 전상고가 되겠습니다. 좀 이름이 길죠? 자, 그 다음에 고증학은 자세히 살피다, 증명하다. 그래서 경전을 자세히 살피고 증명하는 학문을 고증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경전에 대한 작구 해석을 많이 하죠. 정확히 살피는 학문.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경전을 증명하다라고 봐야 돼요. 경전을 증명하다. 알겠죠? 이게 고증학. 자, 이제 경세치용 갑니다. 경세는 국가의 경영이에요. 경영. 국가를 운영하는데 바로 쓸모가 있어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조선위기 때 가장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농촌사회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촌사회의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경작을 해도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 살고 있죠. 그래서 농민에게 토지를 줘서 그 자용농들이 육성되는 게 농촌에서 가장 쓸모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폐단을 고치는 게, 농업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실학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자, 쓸모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쓸모있는 제도, 그게 바로 토지개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균전론 갑니다. 예, 균전론은요, 고륙의 균, 밭을 고륙에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고륙에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륙의 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고륙의 균은 똑같이가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 고륙이에요. 고륙의 밑에다가 신분에 따라 고륙에. 알겠죠? 신분에 따라 고르게 준다라는 것이니까 신분의 차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 유영원의 균전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전론이 나와 있는데, 한전론은 한이 한계할 때 한이에요. 한계, 한정을, 자, 이렇게 한다란 뜻이죠. 한계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게끔 영업자는 매매를 금지시키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 설정하다, 제한을 한다. 알겠죠?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전론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 자, 이제 목민 심서가 되겠습니다. 예, 목민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특히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되겠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 목민관, 지방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관. 지방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지방관들의 도리, 지방행정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책인지 아시죠? 시작. 정약용 되겠죠? 네. 자, 경세유표 갑니다. 경세는 국가의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가의 경영인데, 유표는 유언이라 보시면 돼요. 본인이 죽기 전에 남겨진 유언. 국가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 경세유표, 이제 정약용이 특히 정치개혁, 중앙행정에 대한 개혁, 바로 경세유표에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전론 갑니다. 여전론의 여가 마을의 여예요. 마을의 여. 그래서 이건 공동농장을 뜻하는 겁니다. 공동농장을 잘 운영해야 된다. 알겠죠? 자, 여전제는 공동농장을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농장을 경작하자라는 게 바로 정약용의 여전론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밑에 이용생 합니다. 이용. 자, 생활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자, 특히, 자, 삶을 두텁게 해야 된다. 풍요롭게 해야 된다. 삶을 두텁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역을 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들여야지 삶이 더 윤택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생학파는 상공업, 무역, 화폐, 장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상실학이 되겠고 첫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북학파가 되는 거죠. 북학파, 알겠죠? 자, 이렇게 이용생학파는 중상실학, 북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하경륜은, 자, 숲을 밑에서 국가의 경영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책이 되겠어요. 홍대용이, 자, 바로, 예, 임하경륜을 통해서 뭐 균전제라던가 이런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은 의산에서 문답, 지전설에 대한 문답이었습니다. 자, 밑에다 지전설 하나 써놓을까요? 지전설. 자, 지구자전설에 대해서 실용과 허자의 문답 방식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담헌서라고 하는 홍대용의 문집에 소개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관홍소초, 이 박지원의 농업서적인데, 잠깐만, 박지원은 중상실학이거든요. 중상실학인데 본인이 농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만 선별, 바로 벌초를 한 거예요. 벌초 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도 중상실학이지만 농업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자, 박지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가 벌초, 박지원이 필요한 것만, 농업 관련된 것만 벌초 바로 뽑아냈다, 이렇게 하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암기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법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예, 혹시 기억납니까? 초원이다리 100만 불짜리 초원,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냥 앞글자는 박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뒷글자 따서 초원이다리 100만 불짜리. 자, 이런 암기법을 앞으로 기본반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너무나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자, 실제로 행했던 것을 일사, 실제로 행한 것들을 중심으로 구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에 옳음을 구한다. 알겠죠? 실질적인 일에 옳음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바로 실사구시의 바로 그 학문연구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실증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연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사구시적인 학문의 풍토가 우리나라 실학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실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사 가보겠습니다. 시는요. 자, 시 쓰는 모임이에요. 시 쓰는 모임, 시인들의 모임. 특히 중인 이하의 계층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시사는 중인 이하의 계층들이 많이 참여했던 시 쓰는 모임.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 시사. 자,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진경, 실제 경치예요. 그래서 상상화 그리지 말고 우리 실제 경치를 그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치를 그린 정선의 진경산수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눈을 보고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마가회통 갑니다. 마가회통의 마가 마비되는 마진 바로 홍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역. 자, 홍역에 대한 연구서적 정약용이 썼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고. 자, 동의수의보원입니다. 동의수의보원에서는 오래 사는 수, 장수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동의수의보원은 장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 근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본 원, 내 근본을 잘 알아야 된다. 내 체질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동의수세보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내용들이 소개된 게 바로 동의수세보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집성 되게 쉽죠? 농가집성은 농가와 관련된 집대성한 책입니다. 자, 집대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양한 농서들이 다 반영되어 있고 이양법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기여했던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농서가 농가집성이 되겠고요. 색경은 농경에 대한 경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박세당이 썼던 농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조선 후기 가볼까요? 이제 그 근대 사회 전개 근현대사 가볼까요? 근현대사. 조선 후기 아니라 근현대사죠? 자, 해봅시다. 자, 먼저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의 법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당백전 매우 중요합니다. 자, 100배에 해당한다. 상평통보보다 100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로 만들었던 당백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척합의는요, 물리치는 거죠. 화해하자는 것을 배척하다는 거예요. 서양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비석이 되겠죠. 척합의. 흥선대원이 세운 거고. 원납전은 원하는 사람은 납부해라 라는 건데 양반들한테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을 거뒀다. 알겠죠? 경복궁 증언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납부하라 하지만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었습니다. 다 흥선대원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호포제는 집집마다 다 포를 내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의미가 커요. 봐봐요. 집집마다 다 포를 내라. 집집마다 다 포를 내라. 양반집, 농민집 차이 없이 다 포를 내라 그 얘기죠. 양반도 포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양반도 포를 내라. 여러분들 용어 해설에 좀 추가. 양반도 포징수. 예,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호포제. 양반도 포징수. 자, 양요는 이제 서양의 침략이죠.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래서 프랑스의 침략, 미국의 침략을 흥선대원군 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우리나라죠. 우리의 조선이 책략. 자, 어떠한 방식으로 자, 이 계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자, 그 방식은 친중 결일 연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제 수업 과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최국 대우 가장 혜택이 되는 국가로 대접을 해줘라는 얘기죠. 예,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달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최국 대우가 반영이 되면 엄청난 불평등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한론. 자, 일본 정부가 우리를 정벌하자는 내용이었고요. 이 정한론을 계기로 결국에는 이제 자,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혜법건. 자, 밖에 있는 외국인들은 자국민, 다시 말하면 조선의 법이 아니라 외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안에서 자, 바로 그 나라의 법률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지혜법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 적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조사 시찰단. 자, 조사 선비들인데 그 선비들이 시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겁니다. 시찰을 목적으로 일본에 간 거다. 일본의 사절단이 되겠고요.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위정척사 어렵지 않죠? 바른 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성리학을 지키고 봉건 질서를 지키고 간사하다 서양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위정척사. 척화주전론, 화의를 배척하고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의 하나로 척화주전론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인소, 만명이 상소를 올린 거고요. 우리가 영남 만인소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 자, 청나라와 맺은 것인데 수륙, 바다와 육지, 그래서 해안과 육지와 관련된 무역협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안과 육지에 관련된 무역협정. 자,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륙동을 한번 쳐볼까요? 청나라 상인들이 육지, 내륙까지 올 수 있었다. 알겠죠? 륙동을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자, 속방. 우리는 속국이라는 얘기예요. 자,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속국이다라는 얘기죠. 청나라가 우리를 속방국으로 많이 강요하였습니다. 자, 통일기무하면은요, 여기서는 통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통. 자, 새로운 선진문물 개화정책 추진하는 통괄기구라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새로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통괄기구가 바로 통일기무하면.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별기군 할 때의 기가요, 이게 바로 군사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기술을 따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식훈련을 시키는 별기군. 알겠죠? 자, 동도서기로는 동해의 도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 그 얘기예요. 동해의 도는 꼭 지켜내야 되고 서양의 길을 받아들이자, 그 얘기입니다. 자, 해상공국.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명성황후 왕비 민씨가 상인들한테 지금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 상인은 보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보부상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부상을 지원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부상들에게 정부가 특혜를 줬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상공국 왕비 민씨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되겠죠? 해상공국 할 때 이 상이 보부상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영토를 빌려가는 건데 사실상 통치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갑신전변은 갑신년 1884년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정치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교조신혼운동은 바로 동학을 처음 세운 교조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당시 해결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바로 종교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안정시킨다. 동학의 사상이었고요.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압하고 바로 백성을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학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집강소 매우 중요한데요. 강이 근본강이에요. 근본강. 강령할 때, 기강할 때의 강이죠. 그래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기강이라 쓸까요? 기강을 바로잡는다. 지금까지 기강이 많이 바로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강을 어지럽혔던 것, 훼손시켰던 것, 그게 바로 나쁜 정치, 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패정, 나쁜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집강소에서 패정개관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독립서구문 나왔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가보개혁 과정 중에 고종이 우리는 청에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맹세한 글을 발표했었습니다. 홍범14조 큰 법이에요. 큰 법 14개조를 선포했다. 또 가보개혁 때 발표된 거고요. 군국기무처 할 때에 이 기무할 때에 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게 업무예요, 업무.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 때 업무 처리 관청. 자, 그 다음에 탁지 아문할 때 이 탁지가 우리가 호조라고 그랬잖아요. 호조, 재정.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관청이 되겠고요. 탁지는 호조, 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간 발천할 때 아가 러시아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잠시 머물렀다라는 뜻이었고요. 구분 신참,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대한제국의 바로 그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보안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존한다. 자, 사회 안녕과 질서를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했을 때, 자,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해버리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한테 넘길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시위를 전개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안의 때 보가 토지를 보호한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어요. 토지를 보호한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하고자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헌정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정할 때 헌이 헌법이죠. 헌법에 대한 연구기관이라 볼 수 있겠고요. 헌법 연구기관. 대한자강에는 자강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고문은 자 바로 자문에 응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문들이 한반도에 많이 파견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본이 고문을 많이 파견했어요. 자, 한일 병합 조약 체결되는 과정에서 고문 정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계비는요, 경계를 정한다라고 해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활빈당은 가난한 자를 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활빈당 당시 농민 조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활빈당이라는 농민 조직이 있었고요. 밑에 공화정은 민중이 중심되어서 함께 화합한다. 함께 화합한다. 그래서 함께 화합하는 거니까 민중, 바로 국민이 직접 자 바로 대표를 선출하는 바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화정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시죠? 그래서 자,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대통령 뽑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공화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처리 주식회사 동척, 자 줄여서 동척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은 일본이 이제 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한반도를 척식 넓힌다, 번성한다, 사실상 개척한다라는 얘기인데, 한반도 착취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개척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착취죠, 착취. 그래서 한반도를 착취하는 바로 국책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황국중앙총상인데, 황국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황국이란 말이 가능했고요. 중앙이니까 가운데에 있는 상인 시전상인 되겠습니다. 시전상인이 자 바로 서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황국중앙총상에는 시전상인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시전상인 단체인데 상권 수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자 바로 막겠다. 자,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막겠다. 알겠죠? 곡식의 유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으로의 곡식 유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방공령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일본의 곡식 유출을 막고자 하는 거니까. 한성숭보. 자, 한성이 우리나라의 수도였고요. 바로 열흘 단위의 관보가 되겠습니다. 관보 정부에서 만드신 분 이렇게 되겠고요. 교육 입국조서는 국가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조서가 발표되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독사실론 나옵니다.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 새로운 방식은 민족의 방식이다. 민족의 방식이다. 자, 민족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자, 방향을 제시했던 신처의 독사실론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 민족을 중심으로 있는 방식. 알겠죠? 이렇게. 아, 조선 광문회가 저도 좀 새롭게 알았던 건데, 광문 빛나는 글들이에요. 빛나는 글들. 빛나는 글들. 빛나는 글들. 우리의 옛 고전을 말하는 거죠. 빛나는 것, 옛, 우리의 고전. 자, 그래서 동국동감, 해동역사, 대동운부근옥 이런 것들을 가능에 따라 볼 수 있겠어요. 옛 고전들. 자, 서희건문 갑니다. 자, 이거는 6일준이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다 기록한 기행문이라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국한문 혼용체로 썼고요. 자, 6일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안 써있네. 6일준 써놓을까요? 자, 6일준이 썼던 서유견문이 있고요. 대종교가 있는데, 대종이 자 아주 큰 자 바로 대종교의 종교와 다른 요옥을 썼어요. 요거 종. 그래서 자 당시
이 종이라는 것은 상고시는 신령스러운 사람, 그래서 큰 종, 큰 신령스러운 사람, 단군을 말하는 거예요. 대종은 단군을 말하는 거다. 알겠죠? 자, 대종교는 단군교, 단군 숭배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1909년에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자, 불교 유신론은 유신. 자, 바로 불교가 새로워야 된다.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그런 불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넓은 그런 습관들을 벗어나야 되고 새롭게 고쳐야 된다. 라는 게 불교 유신론 되겠습니다. 한용운이 주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갑니다. 자, 시리아 방송되고 오늘 목노와 운다. 을사조약 체결로 인하여서 오늘 목노와 운은 자, 항일 논설을 장지연이 썼죠. 장지연이 황성신문에다가 시리아 방송대곡을 게재하였습니다. 황국신민서다. 우리는 일본 황제 국가의 신민자라는 것을 맹세하게끔 했고요. 궁성요배 일본의 궁을 향해서 절하게끔 했고요.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하게끔 했었습니다. 자, 동척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자, 연통제 갑니다. 연통제. 이 연이 이을연이에요. 연결하다의 연이죠. 연락하다의 연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연락하기 위한 통신기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독립자금 조달에 있어서 연락 역할을 많이 했었죠.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통신기관.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형평사. 형평. 균형이 잡히다. 자, 저울을 평평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백정들은 근데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다. 백정들의 자, 바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형평사, 바로 형평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조직이 되겠어요. 백정이라는 건 도살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한국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사는 통이 이게 고통의 통이더라고요. 고통의 통, 통증의 통, 우리의 아픈 역사, 통증의 역사, 일본 침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은식이 썼던 일본 침략의 역사, 한국통사 되겠고요. 박은식 선생님이 썼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자가 아니죠. 그래서 국제공산당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조직을 코민테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데, 자, 도지권은 우리 도조법 아시죠? 도조법이 시행되면, 자, 바로, 소작인이 소작지를 영구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걸 도지권이라고 합니다. 영구 경작권이 허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회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자, 소유주가 누군지 모를 경우, 주인이 없는 토지는 그냥 들어가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산에 있는 나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 입회권이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병참기지와 우리를 군사기지 만든다는 것이고 1930년대 이후였습니다. 남면 북양도 마찬가지로 남에는 면을, 북에는 양을 키우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1930년대 일본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자, 파리 강화회의라는 말이 있어요. 강화라는 건 자, 평화, 화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약속한다, 평화를 약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의 국제회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하로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분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 바로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주도했었어요. 자, 신간에는 새로운 줄기예요. 새로운 줄기.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손잡아서 새로운 줄기를 싹을 틔워야 된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얘기하죠. 예. 자, 다음 페이지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민족해방을 추구해야 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성향은 다르지만 계급 노선은 다르지만 손을 잡아서 민족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이해합니다. 자, 유물사과는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물질의 변화,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변화가 인류를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게 유물사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삼균주의 세 가지가 고르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를 균등하게 바라야 된다. 균등하게 대해야 된다.
자, 특히 개인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을 강조하는 건데 이 삼균주의가 자,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반영이 되었었죠. 조소왕이 주장했던 이 삼균주의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나 써놓을까요? 자,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반영되었다. 예.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 용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본반 수업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 용어였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가 되는데 현대사에서 신탁통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탁통치라는 용어. 믿을 신, 부탁할 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는 자, 우리가 믿고 부탁하는 거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대신 통치해주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신탁통치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탁통치는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예, 다른 나라가 우리를 대신 통치해주는 그런 신탁통치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자, 300산업 세 가지 하얀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하얀 색깔 밀, 면, 설탕 되겠습니다. 밀, 면, 설탕. 자, 앞에다가 1950년대라고 써놓을까요? 하얀 색깔 세 가지를 1950년대 자, 미국이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경제를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내각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던 그 내각의 대표 국무총리가 자, 국정을 총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장면 내각 때 일시적으로 내각 책임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빼고는 다 대통령제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할 게 어마럼. 그래서 이때는 자,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일정 지역의 군부가 군대가 다 통솔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가 다 통솔 총괄한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군대가 일시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계엄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많이가 선포됩니다. 예, 특히 뭐 4.19 혁명이라던가 5.18 민주화 운동 이때 계엄령이 선포가 되죠. 자, 위수령이라는 거는 일정 정도의 그 지역에 군대가 주둔하는 겁니다. 군대가 주둔해서 그 지역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지키는 것을 위수령이라고 합니다. 위수령.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일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당시 반대 시기가 전개되자 위수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군대가 주둔해서 그 지역의 건축물과 시설을 지키는 것을 위수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 계획한 대로 저희가 한 3시간가량 진행을 했네요. 원래는 2시간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 양이 적지 않은 만큼 3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공부했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 잠깐만 아주 센 얘기 하나 할게요. 작은 거라도 끝내본 사람이 큰 것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작은 거라도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큰 것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도 한번 작은 거라도 완수를 한 사람은 큰 것도 완수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작 열심히 해냈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내서 이 공무원 시험장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이 장소 합격을 꼭 이루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한번 경험해보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공무원 합격을 이뤄내는 장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행한국사 합격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는 강사 박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